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에 대해서는 워낙 화제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이동수단에 대한 다양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하게 되면은 MIT 스타트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다각 보행 로봇, 또 이각, 즉 사람과 같이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관련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품화에 대한 것들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인데, 현대차가 이것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좀 더 상용화시켜주는, 어떻게 보면은 이 도로만 달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비포장 도로나 아니면 특수한 지형, 또 군안 구조, 뭐 또 고령자용, 또 물류용, 다양하게 앞으로 이 모빌리티를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로봇을 상용화시키는 이런 첫 단추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이 인수가 절차가 끝나서 완전히 현대차의 소유로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분 자체가 뭐 일단 소프트뱅커가 소유했었는데 손정희 회장 쪽이 20%가 좀 남아 있고요. 또 이걸 인수를 할 때 정의선 회장이 그만큼 애착을 갖고 개인의 이 재산을 털어서 20%를 보유할 정도로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 현대차, 모비스가 20%, 글로벌 10%에서 지금 전체 100%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아마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이 뛰어난 기술을 실질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모바일 로봇이죠. 바퀴 달린 로봇입니다. 이런 개념의 특수 지형, 특수 용도의 어떤 이 이동수단이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모빌리티가 과거의 단순한 이동수단과 틀리게 미래에는 다양하게 극대화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차가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그림으로 가기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기다린다면은 훨씬 더 현대차 그룹의 다양성, 또 미래의 어떤 먹거리 확보라든지 플랫폼 조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모바일 로봇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 전체 미래의 어떤 현대차 그룹의 이 전체 분량 중에 20%를 로봇을 담당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첫 단추가 몇 년 이내에 나온다는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장 또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현대차 그룹은 국내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공유 모델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스타트업 중에서 그럴듯한 스타트업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타다 모델 같은 경우에도 관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미 죽여버린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미래의 먹거리가 전기차 같은 무공해차, 여기다가 자율주행, 또 이거를 이용한 공유 모델, 카쉐어링이나 라이드 쉐어링이 이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동남아를 휩쓸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그랩이라는 이 공유 모델인데, 굉장히 사업 모델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두마차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은 이미 90% 이상이 일본차가 석권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모델이 상당히 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특히 현대차가 아직도 동남아 시장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미래의 어떤 가장 큰 지역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다가 동남아 시장 최초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완공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내연기관차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향후 전기차도 라인을 증설해서 생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번에 그랩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라이드 쉐어링이나 카쉐어링 같은 공유 모델에 있어서 차만 만들어서 파는 기업이 아니라 이거를 관리하게 되면 훨씬 더 부가가치를 차를 파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몇 배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유수한 회사와의 어떤 공동 진출을 통해서 좀 더 이 동남아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공장 이 준공과 더불어서 신차 판매, 또 전기차 판매, 또 이 공유 모델, 이 애프터마켓까지 진출함으로 인해서 동남아 시장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높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동남아 시장 진출이나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 먹거리 확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 효과가 조만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그랩하고 공통 분모를 갖는 부분도 그러한 미래 먹거리를 좀 더 다양성 있게 키운다는 측면의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차의 완성도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시장 하게 되면은 뭐 중국 다음으로 가장 두 번째 시장이라고 보고 있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최대의 시장 하면 미국이고 또 자동차의 기준과 더불어서 뭐 환경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의 시작점이 미국이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인정받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의 공략 또 이것에 의한 결과 도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11%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5.9%가 현대차고 나머지 5.12% 정도가 기아차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약간 높은데 합쳐서 11%입니다. 이거는 도요타, 혼다 다음에 넘버 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혼다도 11% 되기 때문에 아마 금방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을 정도고 또 미국의 어떤 자동차 제작사도 제칠 정도로 점유율이 높고 판매율이 높다는 얘기는 미국 시민들한테 현대차의 어떤 기아차의 이 브랜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품질 제고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하나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뭐 영업이익률이 6%, 7%대로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서 두 자릿수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은 10여 년 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점유율이 올라간 이유가 환율에 대한 이점도 있었고요. 또 도요타가 뭐 급발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주춤하면서 판매율이 떨어졌을 때 현대차가 그걸 치고 나간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번에 달성한 11%는 그러한 환율 문제라든지 주변에 도움을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대차, 기아차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이 GV80이 실제로 타이거 우즈가 타고 사고가 나고 사고가 상당히 이 경상을 입으면서 이 GV80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져서 작년 대비해서 제네시스 모델도 3배가 판매가 됐습니다. 물론 이런 도움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품질이 좋다는 겁니다. 또 그랜저 같은 일반 대중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인기가 상당히 높고요. 특히 팰리세이드라든지 또는 텔루라이드 같은 SUV가 이러한 실적에 상당히 큰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과반 이상 60%가 SUV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세계적인 흐름이 세단 반, SUV 반인데 SUV의 강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품질 좋고 가성비 최고의 현대 기아차의 SUV가 많이 출시가 되고 이게 미국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품질 제고 측면, 또 차종의 완성도, 또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이미지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주변의 환경 여건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효과,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 그룹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아이오닉5나 기아 EV6 또 후반에 제네시스 전기차가 나옵니다. 역시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이 GMP라는 세계 최고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차의 완성도는 이미 소비자를 통해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예약 대수 자체가 아이오닉5가 4만 대, 또 EV6가 3만 대일 정도입니다. 이번에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는 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어요. 출고가 된 지 몇 개월이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차종이 아직 적다는 거. 또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생산 대수가 지금 부족하면서 예약한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얼마큼 빨리 해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GMP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향후 20가지 이상의 차종이 생산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차종 하나하나가 소비자의 반응을 극대화시키고 또 전기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완성도 좋은,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 좋은 전기차가 다양하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선점의 의미도 있지만은 실제로 점유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내연기관차 실적보다도 전기차 실적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이유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품질 측면에서 전기차의 수준이 완전히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 현대차 그룹의 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기보다는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 테슬라 차량이 더 많이 판매된 이유, 반토막이 된 이유는 아이오닉5나 EV6가 3월에 런칭이 되면서 실제로 소비자한테 알려주고 또 4만 명, 3만 명 이렇게 예약 대수가 받았지만은 실제로 소비자가 전달받은 차종이 수천
이 개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이 문제가 생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도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생산 대수를 늘려서 올린다면은 아마 테슬라 차량을 물리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기 1, 2분기에 이 테슬라 차량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작년에 주문한 차종이 올해 초에 공급되면서 누적 대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완성도 좋은 아이오닉5나 EV6, 제네시스 전기차 이런 것들이 후반부에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은 1, 4, 2, 4분기에 테슬라의 독주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만큼 얼마만큼 많은 차를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 모션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앱티브와 더불어서 새롭게 만든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세계적인 수준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현대차 그룹을 비롯해서 국내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선진국 대비해서 3년, 4년 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셔널을 통해서 떨어져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양산차에다가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모셔널의 미래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오픈소스로 발표한 누플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오픈소스라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에 관련된 각종 데이터를 누구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특히 자율주행차의 완성도는 얼마만큼 많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주변의 각종 상황을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또 각종 라이다 센서를 비롯한 센서를 통해서 이 입수한 각종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빅데이터화해서 이거를 실제 차에다가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코드, 소스 코드를 오픈형으로 만들어서 모든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이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측면은 모셔널, 특히 모셔널을 통해서 현대차 그룹에 집어넣는 자율주행차의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런 이 오픈소스, 누플랜 같은 거를 적용한 자율주행차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오픈소스를 활용한 기업들은 결국은 이 차종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이미지라는 얘기죠. 지금 보면은 휴대폰 사용을 할 때 안드로이드 쓰느냐, 애플 시스템을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려져 있습니다. 반대편 거를 차를 사다가 또는 휴대폰을 사다가 쓰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미 몸에 익어 있다는 얘기죠.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만 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은 아직도 개발할 여지가 상당히 크고 또 아직 주도권에 대한 것들이 취약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셔널에서 이번에 나온 누플랜 같은 오픈소스 코드를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자연스럽게 이게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종속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미래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림을 크게 그려간다는 거, 또 이것에 어떤 종속된 관련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시키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자율주행을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미래의 어떤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로보택시 하게 되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차가 지금 현재 잘 나온 것도 레벨 3가 채 안 됩니다. 레벨 2.5 정도거든요.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다 그러지만은 라이다 센서 쓰지도 않고 카메라를 가지고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레벨 2.5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보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레벨 4 쪽으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3에서 4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5, 6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러나 모셔널을 통해서 나온 누플랜 같은 거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좀 활성화돼서 더 빅데이터화하고 또 완성도를 높게 만들어주면은 얼마든지 로보택시에 적용을 해서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구현까지도 가능한 이런 그림을 그려가는 어떤 이 밸류 체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로보택시를 통해서 좀 더 확대한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글쎄 오긴 올 겁니다. 일단 테슬라 자체가 이전만 하더라도 독주를 했었습니다. 뭐 OTA라든지 또는 17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일반 자동차의 개념이 아닌 이미지를 주면서 열광을 했었거든요. 이 간격이 좁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현대차를 비롯해서 GM이라든지 폭스바겐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쫓아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서 테슬라의 어떤 독주도 주춤할 수밖에 없고 그 간격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테슬라의 어떤 독주 체제도 주춤하면서 시장을 나눠 갖는 시장이 올해 후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역전에 대한 것들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얼마큼 빨리 변신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일단은 테슬라와의 간격이 아주 좁아졌다는 거. 좁아졌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수년 이내에 이런 기회가 올 수 있는 기반,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겠지만은 그만큼 현대차 그룹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긍정적이고 또 빨리 변하고 있고 또 이 부가가치가 높이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테슬라를 쫓아가는 속도가 좁아졌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조만간에 마련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